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무 변화 코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의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 신념의 법칙과 기대의 법칙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의 법칙은 쉽게 설명하면은 강하게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자, 강하게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신념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는 변함이 없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변함이 없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다.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이런 바다 있잖아요. 바다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해요. 두 번째는 산맥. 태백산맥이라든지,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이 산맥도 변함이 없죠? 아주 강력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신념화된 인간. 자, 신념화된 인간. 자, 아주 신념이 강한 이 인간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념은 태산도 움직인다. 신념은 태산도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이제 강하게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에 대한 좋은 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은 1957년도에 로저 베니스트에 대한 아주 좋은 일화가 있어요. 이 로저 베니스트는 중거리 육상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로저 베니스트가 1마일이라면은 1600m죠. 1600m 1마일인데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1마일은 절대 4분 이내에 주파할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는 그 체력적으로 심장 기능이나 모든 기능을 다 종합해 볼 때 절대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로저 베니스트가 1957년도에 1마일을 3분 57초 얼마 만에 주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한 200명 이상의 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는 사람들이 노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등학생조차도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막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공기 저항이 줄어들었을까요? 운동화에 용수추를 달았을까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신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로저 베니스트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로저 베니스트가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했다면 나 또한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이렇게 200명 이상의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념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960년대에 학습연구에서 나옵니다. 학습연구. 어떻게 학습연구를 했냐면은, IQ 수준이 비슷한 그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자, A팀, B팀. A팀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도 우리 학교에서는 특별히 가장 우수한 교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B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IQ가 안 좋은, 가장 수준이 낮은 그런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도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실력이 없는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해봐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신념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이후가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A팀은 거의 대부분이 우등생이 됐고요. B팀은 거의 대부분 낙제생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믿음이 쉽게 말하면 학습의 그 어떤 효율성을,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자녀들한테 한다면, 너는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아.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할 거야.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신체에 대한 연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어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엄마가 있었는데요. 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엄마인데 아기를 정말 갖고 싶었어요. 이 엄마가. 그래서 이제 아기를 입양을 합니다. 자, 입양을 하면서 근데 아기를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엄마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은 나는 이 애의 엄마야. 나는 이 애의 엄마고 엄마는 아기한테 모유 수유를 해야 돼. 내가 엄마한테 아기한테 젖을 먹이지 못한다면 내가 왜 엄마지?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자기가 친엄마라는 믿음을 가졌고요. 실제 그 아기한테 모유 수유를 해야 된다 믿음을 갖고 아기한테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아기가 충분히 먹고도 남아도는 젖이 노더란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이제 믿음은 신체까지도 변화시키고 학습도 변화시키고 어떤 스포츠에 어떤 그런 신기록도 세우게 만들고 이게 이제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믿음은 또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구소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소련. 소련 아시죠? 러시아의 전신 소련. 소련에 이제 어떤 배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 냉동고, 배 안에 있는 냉동고 있잖아요. 냉동고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냉동고에 갇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죽었구나. 지금은 영하 10도로 내려가고 있어. 지금은 영하 20도로 내려가고 있어. 내 손이 얼어붙고 있고 내 손을 움직일 수가 없고 내 손이 동상에 걸렸고 뭐 심장이 얼어붙고 있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다른 선원들이 냉동고 문을 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냉동고는 며칠 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냉동고지만 냉동고 작동이 안 된 상태에 갇혔는데 그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갇힌 사람이 자기는 죽었다라는 정말 이게 동상에 걸려서 숨을 못 쉬고 몸이 얼어붙고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신념을 갖다 보니까 실제 죽어버린 거죠. 이게 부정적인 신념이 이렇게 죽음을 만들었어요. 이제 또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프랑스에 보면은 길로틴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단두대라고 그러죠. 단두대. 이제 길로틴에 대한 이제 어떤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는데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사형수를 이제 목을 이제 길로틴에 고정시키고 이제 단두대 칼을 떨어뜨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목이 이 정도라면은 이제 완전히 목을 자르기 직전에 목에 닿을 정도의 칼이 멈추도록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형수가 죽는지 안 죽는지를 실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칼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 목 위에는 뜨거운 물을 떨어뜨리게 해서 마치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장치를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문제는 목이 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수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다. 이미 이 목이 잘리기 전에 대부분은 그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건 이제 부정적인 신념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이미 죽었다라는 믿음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목이 잘리기 전에 이미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신념은 죽음도 만들고요. 또 죽어가는 사람은 또 살리기도 하고. 이게 바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신념이 있을 겁니다. 힘을 주는 신념도 있을 것이고 힘을 빼는 제한적인 신념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한적 신념을 힘을 주는 신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한적 신념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나? 자, 제한적 신념 중에 첫 번째는 무력감이라는 겁니다. 무력감. 자, 무력감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가 없어. 난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갖고 있죠? 다른 사람은 명강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명강사가 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었지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뭐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무력감인데, 자, 무력감은 마치 이제 닭장 속에 갇혀 있는 독수리가 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예인데, 독수리를 있잖아요. 독수리를 닭장 속에서 부화를 시키는 겁니다. 독수리를. 그럼 닭장 속에서 독수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병아리처럼 먹이를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몰라요. 계속 먹이를 받아 먹으니까.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되었을 때 닭장 밖을 녹게 만들어서 날 수 있게끔 만드는데 문제는 독수리가 날지 않더라. 왜냐하면 나는 독수리가 아니다. 난 날 수 없다. 이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무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만 갇혀 있고 또는 초등학교에 갇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갇혀 있는 생활. 또 이제 여자분들은 결혼하자마자 또 바로 가정주부로서 남편이 벌어주는 돈 받아 먹으면서 집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나이가 한 40대, 50대가 되어서 밖에 나와서 영업을 하려고 그래, 영업. 화장품 영업, 뭐, 건강식품 영업,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할 수 없다. 마치 닭장 속에 갇혀있던 독수리가 나는 날 수 없다. 이 믿음처럼.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독수리는 원래 날 수 없도록 만들어졌나요? 아, 날 수 없도록 태어났나요? 아니죠? 독수리는 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명강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영업도 잘 할 수 있고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하죠. 인간에게는 모든 잠재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신념을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시작.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예, 이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훨씬 더 힘든 조건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력감을 깨트려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무가치감이라는 게 있는데, 무가치감. 무가치감이라는 거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성공을 해? 나 같은 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 나 같은 게 어떻게 명강사가 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가치 없는 존재로 보고 자기를 자격이 없는 존재로 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마음은 왜 만들어지느냐면은 만 18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또는 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릴 때 부모님들이 꾸지람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못난 놈, 이 사고뭉치, 이 돌대가리,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듣는 그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 잠재의식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각인. 새겨진다는 이야기죠. 학교 선생님 또한 또 꾸지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안 어른들, 이렇게 어른들이 우리한테 이제 부정적으로 못난 놈, 사고뭉치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잠재의식에 계속 새겨지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 같은 건 성공할 자격이 없구나. 나 같은 건 행복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계속, 과소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가치감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은, 자,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시작.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성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자아 강화 훈련을 제가 지켜드리잖아요. 자기를 사랑해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라. 그렇게 제가 훈련을 많이 시켜드리죠. 우리 이제 NLP를 통해서 이 무가치감을 완전한 자기 사랑, 이 자존감을 키우는 쪽으로 변화를 시키면은 그 부정적인 이 제한적 신념이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자, 한 가지 더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절망감이라는 거야. 절망감. 절망감은 뭐냐면 모든 건 끝나버렸다는 느낌이에요. 내 인생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모든 것은 다 끝났어. 이 절망감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면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이런 데 가서 노숙자가 되죠. 술에 의존해서 항상 술 마시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은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또는 목을 매달아서 죽기도 하죠. 이 절망감은 인생을 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죠. 자, 여러분들,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이 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의 끝은 절망이 아니고요. 절망의 끝은 희망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은, 양극성의 법칙에서 다루겠지만은, 절망과 희망이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망과 희망은 똑같은 거예요. 불행과 행복도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과 행복은 똑같은 겁니다. 불행 속에 행복의 씨앗이 있고, 절망 속에 희망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 여러분들 희망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죽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모든 사람은 감내할 만한 시련과 고통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자를 자, 살자라는 그 마음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감을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근본적인 삶의 질문을 되새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희 NLP 훈련을 하다 보면 아무리 힘든 시련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희망을 키울 수가 있고 꿈과 비전을 만들어서 아주 긍정적인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신념의 법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었는데 우리 제한적 신념, 그러니까 무력감, 무가치감, 절망감 이런 제한적 신념을 힘을 주는 신념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절망 끝에 바로 희망의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